종신보험은 해지가 답이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이런 여러 가지 노후 활용 방법이 대부분 계약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심지어 정부에서 해지하지 않고도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까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종신보험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 돈 내고 가입했지만 정작 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비싼 보험 역시 종신보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신보험이 무조건 나쁜 보험일까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보험이고, 과거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이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타인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을 어떤 상황에는 유지해야 하고 어떤 분들이 해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답은 유지와 해지만 있는 게 아니죠. 종신보험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전환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이 다른지, 나에겐 어떤 방법이 가장 알맞는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영상 공유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봉백, 예를 들면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입이 끊기는 텀이 생긴다든지, 금전적인 공백이 생겼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그 기간에 금전적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발표된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나이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 처음 구상은 65세였지만 확정거지 과정에서 55세로 내려왔습니다.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처럼 꺼내 쓰는 선택지가 열린다는 뜻이죠. 이 변경 하나로 유동화 대상 계약이 무려 75.9만 건, 가입 금액으로 35.4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개시 시점 사이에 긴 소득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은퇴 연령이 다양해지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소득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이렇게 확대한 건 괜찮은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부터 설정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연 지급형으로만 먼저 나오고, 이후 월 지급형이 출시가 되면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제도가 애초에 연금처럼 나눠 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으며, 신청한다면 보험사는 유동화 비율이나 기간별로 지급액 비교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셋째, 비과세 혜택입니다. 세금은 새로운 과세 틀이 하나 더 생기는 형식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에 유동화를 편입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줬는데요. 비과세 기준은 간단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앞으로 매달 받게 될 돈 플러스 지금 내고 있는 저축성 보험료를 더해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예요. 즉, 기존 저축성 보험과 유동화할 사망보험금 결과값의 합이 1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초기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상담을 해보시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유동화 비율, 기간별 지급액, 비교표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에게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안내가 나가니 알림을 받으면 창구에서 조건과 금액을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라에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외에도 상품 자체 기능으로 들어있었던 사망보험금 노후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망보험금 노후 활용 방법들 중 나에게 맞는 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필요한 자금만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계약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도일출 또는 계약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한 뒤 환급금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립금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계약은 그대로 살아있고 보장도 이어갑니다. 중도일출을 하는 만큼 적립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으려면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 적립금이 줄면 여기에 붙는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환급금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다시 채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입한 상품이 이율이 좋고 지금 적당한 투자처 없이 목돈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하여 향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활용 방법은 감액 완납입니다. 보장 금액을 줄이고 앞으로의 보험료 부담을 끝내거나 크게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 1억을 20년 납으로 가입했는데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지하자니 아깝고 월 보험료는 좀 부담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입 금액을 5천으로 낮추고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낮추거나 이미 절반 가까이 보험료를 냈다면 남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완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완납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오래된 계약일수록 사업비 부담이 이미 줄어있고 환급률도 높아서 기분 좋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감액 후에도 핵심 특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감액과 함께 특약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 활용 방법은 부분 해지입니다. 계약을 끝내지 않고 해지 환급금의 일부만 받아 목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했고 완납했다면 이 중 절반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받는 겁니다. 5천만 원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아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활용하셨던 방법입니다. 해지도 고려하셨지만 그래도 당신의 장례비 정도는 남겨두고 싶다고 하셔서 부분 해지 후 환급금을 활용해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셨어요. 종신보험에 꼭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을 함께 넣으셨다면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은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특약, 이를테면 옛 실손 또는 1에서 3종 수술비, 범위가 넓은 예전 암진단비 같은 특약들을 살려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회사마다 주계약과 특약을 어떻게 먼저 감액하는지, 최소 유지 조건이 무엇인지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드리는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한 가지를 빼먹었죠. 많은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연금 전환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금 전환은 그때의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돌려 연금만 남기는 구조예요. 처음 가입할 때야 종신보험이 금리가 높아서 가입한 후에 연금 전환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연금 전환은 그 시점의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대의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도 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의 적립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상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빠지고 나서야 적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금 전환이 되는 순간 종신보험은 해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보장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때 해지 환급금을 연금액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이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대용으로 가입하거나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시밀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연금 전환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럼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절대 활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일정 수준을 남겨두고 일부를 연금처럼 나눠받아 쓰는 제도입니다. 최소 2년 연 단위로 설정하고 제도 초기에는 연 지급형으로 먼저 시작한 뒤 전산이 준비되면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기 때문이죠. 반면 연금전환은 우선 연금전환 특약이 들어간 종신보험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장은 포기하고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급받는 연금액이야 가입시기나 납입기간, 가입한 상품, 연령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웬만큼 환급률이 높은 옛날 상품이 아니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보장을 최소한이라도 남기고 싶다면 유동화 쪽을 먼저 검토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보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연금만 크게 가져가고 싶으시면 연금 전환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비교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망보험을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남겨질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자 가장으로서의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고요. 가치관이 다른 누군가에겐 월보험료만 나가는 무가치한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돈이 급하다면 감액 완납이나 부분 해지,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사망자금보단 노후를 좀 더 여유 있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연금 전환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비교가 먼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은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 이런 자극적인 말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하거나 암보험인 줄 알고 가입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있지만 책임 소재를 상품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 돋보기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